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15년도 황하나 씨의 이제 마약 관련 수사에도 문제가 많았다. 수사를 담당한 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마약 수사는 강력 범죄이기 때문에 강력팀에서 전담을 하는데 당시에 이 수사를 맡은 건 경제나 사기 사건을 담당하는 진흥팀이 맡았다는 겁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이상한데 그런데 이제 진흥범죄수사대가 당시 수사 기록을 보니까 더 이상한 건 이 경찰이 마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7명 가운데 2명만 조사를 하고요. 이 나머지 황 씨를 포함한 5명의 경우에는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네. 검찰에 그냥 송치했다는 겁니다. 예. 입건되고도 한 1년여 넘게 7개월 넘게 이제 사건을 끌다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것도 좀 이상한 데다가 네. 조사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까지 더해지니까 이건 검찰이 이제 부실 시사 지적과 함께 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이상한 건 이 사실 이제 황 씨의 경우에는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던 조 씨는 재판에 넘겨졌는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년 6개월의 이제 징역형이 이제 선고가 됐는데 당시에 조 씨의 판결문을 좀 보게 되면 황 씨 이름이 무려 8차례나 네네. 등장했다는 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공범이라는 얘기고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황 씨로부터 필로폰을 약 0.5g 건너받아서 이런 문구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제 아예 조사도 하지 않았다라는 건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수사를 담당한 경찰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은 검찰이라도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검찰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든지 네. 그런 비판도 나오네요.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된 게 이제 어떤 그 특정 신문에 이제 저 기자가 그 기사를 썼거든요. 근데 기자는 가서 그 판결문을 떼 보니까 거기에 그 조모 씨라는 사람이 이제 그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 판결문에 황나 씨 이름이 8차례 언급이 돼 있고 예. 거기에 공급책이었다는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그 기자도 가서 떼볼 수 있는 공개된 판결문을 경찰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근데 경찰은 그때 황하나 씨를 수사도 하지 않고 바로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무혐의 처벌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검찰이 이걸 살펴보고 이 법원에 저 판결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할 거 아니냐라고 네. 수사 지휘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무혐의 처벌을 했다는 근데 것이고요. 이제 압수수색 영장도 이게 이제 이제 2차례 예. 신청을 했는데 반려를 했다는 예,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게 2015년 사건이었고요. 네. 지난해 경찰이 이 황 씨 지인으로부터 황 씨가 지난해 초까지도 마약을 투약했다. 이런 제보를 받아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다 신청했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은 또 이 검찰 수색 영장을 반려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전에도 지난해 말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하고 검사를 네.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또 반려했고요. 예.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렇게 검찰도 이 황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이 신청했는데 예. 반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도 부족했을 뿐더러 또 경찰이 수사하려고 하는 것을 영장을 신청을 반려한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군요. 검찰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